매일 아침 거울 속 당신은 생각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퇴직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죠.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지만 이력서 한 장 제대로 내밀 곳조차 없는 현실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불안감, 과연 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어떻게 이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일자리 혁명을 파헤쳐 봅니다. 도쿄 외곽의 한 물류창고, 60대 중반의 김 씨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출근합니다. 오전 9시부터 딱 3시간, 오늘 그의 업무는 이걸로 끝이죠. 면접도 복잡한 경력 증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앱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선착순 버튼을 누른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현재입니다. 불과 5년 전 이런 초단기 알바는 20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가 시장을 장악했거든요. 일본의 한 주요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무려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65세 이상도 10만 명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죠.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한 거대한 디지털 노동시장이 시니어들의 손에 의해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일본의 시니어들은 우리에게 곧 닥쳐올 미래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내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인구 지진을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맞게 되죠. 준비되지 않은 한국 경제는 이 충격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할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마트폰이 낯설었던 고령층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앱 기반 일자리를 점령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간 조각 노동에 있습니다. 과거 노동시장이 8시간 정규직이라는 거대한 통나무였다면 지금은 초단기 알바라는 수많은 작은 조각들로 쪼개진 셈이죠. 기업들은 가장 바쁜 피크타임에 딱 2~3시간만 일해줄 인력이 절실합니다. 정규직을 뽑자니 인건비 부담이 크고 사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죠. 반대로 은퇴 시니어들은 하루 종일 일하기보다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짧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것이죠. 기업의 순간적인 인력 갈증과 시니어의 유연한 노동 욕구가 시간 조각이라는 디지털 큐브 위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디지털 큐브는 서로 얼굴 붉히며 임금을 협상할 필요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이유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클릭 한 번이면 되죠. 내 빈 시간에 일하고 일이 끝나면 즉시 통장으로 일당이 입금됩니다. 과거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이력서에서 번번이 나이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맞았던 시니어들은 이제 시장이 자신의 과거 직책이나 최신 트렌드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오직 지금 당장 이 물건들을 성실하게 포장할 수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능력만 평가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이런 초단기 일자리를 경험한 시니어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합니다. 앱 사용법을 익히고 나니 식당 주방 보조부터 물류 피킹까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통제권은 삶의 활력을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정부의 쥐꼬리만한 연금에 기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매칭을 넘어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생존 공식을 앱 하나가 증명해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바닥부터 시작된 나이 파괴 열풍이 과연 이런 틈새 알바 시장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파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정규직 고용 생태계 한가운데로 이 변화의 물결이 거침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놀라운 선택을 보시죠.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73세의 한 남성은 최근 건축 시공 관리사 자격증을 무기로 당당히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됐죠. 또 다른 68세 남성은 과거 통신회사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들은 몇 시간짜리 알바가 아닌 어엿한 회사의 기동들입니다. 과거 같으면 퇴직 파티를 했을 나이에 이력서를 들고 굳게 닫힌 취업시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동네 골목의 작은 빵집들이 겪는 절박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젊은 제빵사를 쉽게 구하지만 영세빵집은 어렵죠. 지금 일본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딱 이 동네 빵집과 같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은 젊은 피를 고집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력서 구경도 힘든 구인난에 시달리죠. 생존 위협을 느낀 중소기업들은 눈을 돌려 은퇴한 시니어들의 거대한 인력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육지책이었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신입사원들은 복사기 사용법부터 업무의 처음과 끝을 일일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풍파를 겪은 시니어들은 맥락을 단번에 파악하는 노련합을 보였죠. 비록 다른 산업에서 넘어왔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소통 능력만큼은 젊은 세대가 범접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인재를 지키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내린 파격적인 전략입니다. 바로 나이 파괴 동일 임금제라는 반직관적인 전략이죠. 한국의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 대신 임금 피크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듯 일본도 60세 이후 재계약 시 월급을 대폭 삭감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 목마른 혁신 기업들은 이 관행의 목을 과감히 쳐버렸습니다. 나이가 20대든 70대든 같은 일을 해낸다면 똑같은 월급을 주기로 선언했죠. 나이가 많다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오직 실력과 결과물로만 정당하게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파괴 경영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파격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시니어들은 과거의 열정을 되찾고 생산성을 끌어올리죠. 이것은 단지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한 자선이 아닙니다. 기업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을 선택한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굴러가는 이 냉혹한 생태계 속에서 과거 차별받던 여성 시니어 노동자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능력 위주로 굴러가는 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한 건 바로 오랜 시간 차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여성 시니어들입니다. 올해 59세인 시오리 하라시 씨의 이야기는 일본 고용시장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유리미로가 얼마나 산산조각 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정년 코앞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현 직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관료직으로 승진까지 했죠. 과거 일본 기업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이 높은 관리자로 승진한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결혼 후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분기가 팽배했죠. 마치 여성들에게만 문이 닫히도록 조작된 고장난 엘리베이터 같았습니다. 남성들은 쉽게 꼭대기층으로 올랐지만 여성들은 늘 차가운 노비에 갇혀 있었죠. 하라시 시조조차 관리직 승진 제안을 무려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분위기 탓에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현장에서 증명해온 섬세한 소통 능력과 압도적인 업무 역량을 믿고 끈질기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당당히 관리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스토리가 이윤을 쫓는 차가운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회사가 나이와 성별이라는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완전히 불태우고 철저하게 실력 중심의 운동장을 새롭게 깔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오직 능력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따지며 파벌을 가르는 소모적인 서열 싸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질에 집중하죠. 회사가 지금 당장 뼈저리게 필요로 하는 그 핵심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에 모든 초점을 맞추니 오히려 생산성이 극대화된 겁니다.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겪었던 인구 구조 변화를 단 몇 년 만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인구 쓰나미와 같습니다. 당장 은퇴를 앞둔 한국의 50, 60대 가장들은 턱없이 부족한 노후 자금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대로 버티지 못하면 거리에 넘쳐나는 식당과 빵집, 중소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줄줄이 셔터를 내릴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경제 재앙이죠. 일본의 혁신 기업들이 나이 장벽을 부수고 60대 은퇴자들을 다시 일터로 적극 불러들인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인구 쓰나미 앞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이에 대한 낡은 관념을 버리고 시니어들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의 노후와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